마지막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면은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난이도를 좀 저번 주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풀다 보면 조금 이제 뭐 저번 주랑 비슷하구나라는 느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두 가지 하나 저 말씀드립니다. 시험장에 갈 때 수정 테이프 꼭 갖고 가세요. 수정 테이프 안 갖고 가면 이거 다시 받아서 다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치다가 5개를 잘못 밀려가지고 한 문제 건너뛰면서 밀려가 5개를 하잖아요. 근데 수정 테이프 갖고 가면 금방 그거 말고 할 수 있는데 수정 테이프를 안 하고 가면요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해줘야 돼요. 시간이 여유 있으면요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상당히 저기 뭡니까 그 당황합니다. 사실 80문제를 5분 만에 충분히 찍을 수 있거든요. 할 때는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당황하면요 그게 안 보여요. 5분 만에 80문제 충분히 찍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찍다 보면요 5분 만에 80문제를 찍을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당황하거나 그래 보면 나중에 제대로 안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수정 테이프를 갖고 가시고 또 고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좀 아까 고치신 2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분 그걸 일부러 체크해 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체크해 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 10문제를 고치면 8문제는 고치기 전개 답이고 두 문제는요 그래도 틀리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10문제 고쳤을 때 8문제는 이전계 답이고 2문제는 그래도 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공법이든 어떤 법이든 민법이든 간에 이렇게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게 완벽하게 100%다 머릿속에다 암기해가지고 푸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푸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느낌으로 풀기 때문에 그 첫 느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느낌을 찍은 것이 거의 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고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고친 분도 지금 고치지 않은 그 습관만 있으면 충분히 중개사법도 올라올 수 있는 28개에서 30개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데 자꾸 고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고치지 말고 그리고 1등 뭐 이제 발표는 되겠죠? 네? 1등은 저 박영민입니다. 그리고 개수 얘기 안 할게요. 뭐 1, 2등, 3등 이건 뭐 지금 마지막이니까 뭐 얘기는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자, 이어서 봅시다. 이제 그 1번 뭐 보죠.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아파트 전체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피분양자가 선정되었거나 동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아파트 전체 권력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자, 이거 뭐죠? 아파트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어진 거죠. 다 지어졌어요. 근데 어떤 상태라 그랬죠? 미분양 상태라 그랬죠. 지어지긴 다 지어졌는데 미분양이에요. 자, 이거 중개대상물 2단이다. 2단. 아니 어쨌든 분양이 안 됐어도 건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개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네, 2번이 맞네요. 그래서 자 지금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개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일단 보전 등기 자체가 안 돼요. 이건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던 문구니까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뭐 할 때 보험 들으라 그랬죠? 예, 저당권 설정할 때. 제가 백선 문제 할 때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설정할 때. 그다음에 4번에 임목의 소유권의 양도 또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벌채했을 때 그 벌목된 임목 이거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라고 했었죠. 그다음 5번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 자 이거 언제까지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죠? 10월이네. 저당권 설정하라. 만약에 그때까지 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면
재단 등기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 이제 그래서 1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2번에 보죠. 중개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는 가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에는 두지 못하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는 둘 수 있다. 1번. 말 살짝 꽈놓은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자, 만약에 이렇게 앞뒤가 말을 꽈져 있을 때는 말을 끊어보세요. 일단, 어디를 끊으면 돼요? 두지 못하나 와서 끊고. 자, 한번 봅시다. 가설건축물 대장에 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 그 뒤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 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 사무소 둘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장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식의 문장 나올 때는 끊으세요. 끊고 이쪽 문장 따로 보고 이쪽 문장 따로 보세요. 그러면 요거 문장 O, 요거 문장 X 이런 식으로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문장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두지 못하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 둘 수 있죠. 준공검사 사유 승인을 받았다면 이때 뭘 제출한다? 사유서 제출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분사무소 설치는 주된 사무소에 등록해서 신고해야 한다. 네, 맞는 내용이죠. 주된 사무소. 그다음에 3번에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의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한다. 자, 사무소 이전에서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전 전 행위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한다. 3번이 맞는 내용이죠. 아, 옳지 않은 것. 하도 맞는 내용에서. 자, 3번이 틀린 내용이죠. 예, 틀린 내용.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서는 대통령의 전원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외의 등록관청이 하나씩 둘 수 있는 거죠. 사무소 이전한 경우 이전한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해야 된다. 5번 맞는 얘기죠. 오늘이 이제 학원 마지막이죠. 예, 제 강의도 마지막이고 학원 강의도 마지막인데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 2주 동안은 2주도 채 안 남았죠. 문제를 연습하세요. 근데 문제를 연습하는데 뭐 새로운 문제 어디서 사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까지 문제 봤던 거 있죠. 그거를 딱 펴놓고 쭉 보면서 지문 연습. 어디 부분이 틀렸고 어디 부분이 아 이거 보면 이렇게 틀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몽창 다 자꾸 암기하려고 남은 시간 그 열을 좀 넘어서 다 암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문 연습하세요. 민법 같은 거 맞죠? 1차,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을 자꾸 연습하고 틀린 부분이 어디가 틀렸고 포인트가 이 지문에선 포인트가 뭐구나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게 나중에 쌓여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지문 반복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 2과목씩 보셔야 돼요.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민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여유가 조금 생기면 3과목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 순환돼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과목씩 보셔도 될 수 있으면 3과목씩 보세요. 민법, 중개사법 뭐 아니면 뭐 개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고 다음에는 또 2차 과목에 돌려야죠. 민법 그 다음에 또 중개사법, 세법 그 다음에 다음 날은 개론 뭐 공시법, 공법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문 연습 자꾸 보세요. 지문을 본 거.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문제 지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해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관련하여 연결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공제로 손해배상 후 업무부준 재설정. 여러분들이 손해배상하면 업무부준 다시 설정해줘야죠. 며칠? 예, 15일. 등록통지 신청일로부터 7일. 고용인 채용신고 채용한 날로부터
이건 날짜가 없죠.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년이네. 연수교육 등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 저기 그 공법에 보니까 숫자 정리해가지고 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뭐 또 양도 많다며요. 근데 숫자 이렇게 그냥 정리해가지고 암기하면 안 돼요. 저는 숫자 절대로 암기하지 말으라 그럽니다. 지문 보면서 지문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 숫자 몇 개 안 나와요. 그거 완벽하게 외우신 분 있어요. 실제로 뭐 이거 말고 그 다른 공법선일 거 이렇게 숫자 정리하는 거를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외우신 분 있습니다.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네, 안 됐어요. 이거는 좀 양이 많다 그러는데요. 다른 공법 선생님 양 좀 적은 거 몇 페이지짜리 A4 용지 몇 페이지짜리 2페이지인가 3페이지인가 해가지고 정리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정말로 완벽하게 외웠대요. 한 시간씩 해가지고. 근데 공법 점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점수 안 나가지고 결국 떨어졌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날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지문으로서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죠. 다음 중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답은 뭐예요? 답은 3번. 자, 아닌 자가 명칭 1-1이죠. 이계상 사무소 설치 1-1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거짓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투기 조장이죠. 요거는 3-3. 자, 그 다음에 거짓 언행 1-1이고, 아닌 자가 중개를 위한 중개 대상물 광고, 아닌 자가 광고하면, 그러니까 아닌 자가 명칭 섞거나 광고하면 1-1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 준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거 재단법인 그 다음에 조합 다 나왔어요. 민법상 재단법인 준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 다음에 3번에 협회가 공제사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운영실적 공시 위반 500만 원과 같으려. 자, 4번에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협회회장과 협회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을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 한다. 예, 협회장과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한 사람. 자, 여러분들 요약집 78페이지. 제가 이제 오늘은 요약집 많이 보자 소리 안 할 거예요 아마. 78페이지 일단 보세요. 남는 시간에 중개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백선 문제,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 특강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백선 문제 많이 보시고요. 다른 학원에서 백선 문제 12번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올해 처음 공부를 하시는데 중개사법 29개에서 30개 나와요. 백선 문제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12번 봤다는 게. 그 정도로 지금 백선 문제를 반복해서 보고,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지문을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 가운데 박스쯤에서 나온 거 있었죠? 3분의 1 미만한다. 뭐와 뭐예요? 협회 회장과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한 사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 거기 보면 국토교통을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금융기관의 임원인 사람 이런 사람 쭉 있죠. 공제 업무 관련해서 5년 이런 사람. 자, 그다음에 뭐 변호사, 회계사, 뭐 공인중개사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 뭡니까? 회장이 추천해 국토부장을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대상을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3분의 1 미만이 한다는 협회 관계자예요. 자, 잘 보세요. 협회 관계자다 보시면 돼요.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야지만 아무래도 공제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죠. 그래서 회장과 이사회가 임원, 협회 임원조 선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를 헷갈려 나오면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라? 협회 관계자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꼽이 있어요. 자,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기관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 잘 보세요. 그럼 협회 관계자가 아니죠? 금융기관에 있었던 사람, 변호사 뭐 이런 사람, 공인회사, 협회 관계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공제 업무관에서 5년 고급 빼놓고 나면. 자, 어쨌든 요 4번이 틀렸고 5번에 재무 건전성 기준에서 직위별 비율은 얼마 이상 유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6번 공유사법령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에 2년간 폐업한 후 재등록한 기업공개사가 폐업전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기업공개사가 폐업전 행위로 등록이 취소되죠. 그럼 뭐 빼준다 그랬어요? 폐업 기간 빼준다 그랬죠. 요건 응용 문제입니다. 그러면 폐업 기간 빼준다. 근데 2년간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기업공개사가 폐업전 행위로 등록이 취소됐다면 폐업 기간 2년 빼주고 나면 몇 날 남아요? 1년 남죠?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하면 이게 맞는 거죠. 니은에 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실무교육 수료해야 한다. 대표자, 사원임원 다 모두 실무교육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한다.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자, 이것 협동조합 기법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리얼에 개업공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관할 등록원장에 반납해야 된다. 예, 자격증이니까 개업공개사라 하더라도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아니고 뭐예요? 시도지사. 그래서 답은 2번 니은, 리을 두 개가 틀린 겁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차무 이행 보장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 다음 내용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약금 등의 반환차무 이행 보장 제도는 공유사법명상 의무가 아니다. 자, 예치권고 있죠. 예치권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 자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금 등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야 하나 중도에 수령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자, 예치 기간이 원칙이 어떻게 돼요? 예치 기간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게 원칙이죠. 예외 중도 수령할 수 있다. 중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자 연결해보죠. 중도 수령 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하는 거죠? 누구한테 교부하죠?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번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누구 명의 가능해요? 개업공개사 명의 가능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죠. 자, 예치 명의자와 예치기관 다시 볼까요?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뭐예요? 은, 보, 신체공전 이렇게 됐죠?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최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그 다음에 또 예치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또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또 이전에 뭐 문제 개선 나왔지만 예치명의자에 공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치기관에 공탁이 없다 이렇게 되죠. 이것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봅시다. 어디 갔냐? 3번. 또 까먹었어 지금. 자,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공제사업 예치할 수 있다. 이거 하셨죠? 자, 5번에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에 반환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원에 교부해야 한다. 자, 중도수령시 아까 제가 잠깐 했던 거예요. 중도수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때 보증서 발급받습니다. 자, 어디서 보증서 발급받죠? 금융기관이나 보증범에서. 자,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자, 금융기관 보증범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기관이 아니죠. 예치명의자.